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, 이브 전날, 자, 최신 판례 7을 프린트를 2개를 드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따로 프린트가 나간 건 아니고 12월 24일 날 제가 중요한 헌재 판례 올해 23일 날 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선글라스 끼고 매부쇼 옷 입고 하던 그날 7-1이에요, 그게.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두 번째 제목 보시면 표지에서 제목 보세요.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 능력 특례 조항 사건.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판례에 해당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화면과 이 자료,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전부 정독하기에는 판결 요지가 너무 길고 많습니다. 자, 나중에 기출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들 꼭 뒤에 있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판례도 어떤 시험에서든 무조건 나옵니다. 자, 먼저 이 판례가 전체 아웃라인만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판결 심판 대상 조문 보신 다음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. 그래서 얘도 어디서 목수 해법 중에서 어디서 끊겼는지도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그 잣대처럼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됐는데 그 해법에서 틀려 있는 겁니다. 자, 헌재가 23일 날 6대3의 의견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해서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이 범죄 중 여기에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한 요 심판 대상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는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12월 23일 날 위헌 판결이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앞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전북대 총장 사건과 같이 조인트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얘도 나름 형사소송법 판례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활용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. 사건 개요는 전체를 읽지는 않는데 이렇습니다. 저 청구인이 위력으로 13세 미만 그 피해자를 수차례 수행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항소심에서 각 유죄 요 판결 선고받고 요렇게 요것만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세요. 이렇게 쭉. 이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. 자, 여기서 심판 대상 조항이 이 성폭력 처벌 특례에 관한 특례법 30조에서 아까 우리 그 맨 첫 번째 화면에서 보셨던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면 심판 대상 조항 너무 건너뛰었나요? 자, 여기서 이 청구인이 1심에서 이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서 증거 부동의 했거든요. 증거 부동의 했는데 그 조문에 의해서 신뢰관계인 동석한 이 증인들이 거쳐서 이렇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어. 이 과정에서 원 진술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이루어지지 않았어. 그래서 이 헌법소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된 사건에서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은 자, 과잉금지 원칙 잣대에서 여기까지는 인정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위반 안 된다고 그랬고 여기서 위반된 이 판결 요지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 결론은 지금 문제는 쉽습니다. 뒤에 나오는 예상 지문 한 줄 보시듯이 이 과정을 비틀거나 3인의 반대 의견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우선 오늘은 반대 의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조문이 어떤 그 헌재 결정에 의해서 침해됐는지 한번 봅시다. 이 심판 대상 목적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이하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라고 하는데 증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심판 대상 조항이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 관계인 등의 성립 인정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
이 피고인이 그 증거 부동의 했어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만 있으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서 위 피해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거 이러한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.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일단 인정됐다. 자, 이제 침해 최소성 원칙부터 봅시다. 침해됐다는 뜻의 X예요. 프린트에 표시해 가시면서 한번 같이 보십니다. 미성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, 얘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. 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이 목적 때문에 증거 부동의 했는데도 신뢰관계인 동석자가 동의했으면 인정해주는 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 미성년 피해자만을 위한다고 하면은 이게 위헌 판결이 안 나왔겠지. 자, 그런데 피고인에게 공격 방어 방법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강구할 때에만 비로소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피해 최소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여기 미성년 피해자 이것만 강구하고 요 피고인에게 이 공격 방어 방법을 적절히 보장했느냐, 보장 안 했다고 본 거죠. 자, 그 다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침해 최소성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영상물의 원진술자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심판 대상 조항은 해에서 탈락이다. 그래서 얘가 실제 하나의 그냥 그 판례 결론만 물어볼 때는 이제 예상 지문 1번처럼 쉽게 나올 거고요. 잠시 뒤에 보실 예상 지문 1번처럼 나올 거고 이제 예상 지문 2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강의를 듣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뭘 침해됐어요? 여기를 주목하세요. 해법에 위배돼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청구인의 무슨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. 뭐 여기다가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. 다른 거 붙일 수 있는데 예상 지문 2에다가 뭘로 바꿔놨는지 왜 공부 다 해놓고 급하게 또는 허투루 읽다가 그런 거에서 놓칠까봐 예상 지문 2를 X 지문으로 제가 구성했던 겁니다. 뭐가 X인지만 찾아보시면 돼요. 좀 이따가. 첫 번째, 여러분 지금 이 판시 사항을 밑줄 다 쳐드린 거 반드시 3회 이상 경독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첫 번째 판례는 한 30분 했죠. 근데 이 판례는 지금 안타깝게 오늘 제가 지금 앞에 공시성법 종강을 한 상태에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다 못 읽은 점 그냥 아웃라인만 설명드리고 조심해야 될 이 예상 지문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시면 돼요. 얘 말고 얘 뒤에 거. 그래도 이 정지문의 예상 지문 하나만 먼저 한번 보실게요. 얘를 줄여서 문제를 내실 겁니다. 교수님들께서는. 근데 우리는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.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해서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에 의해서 진술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 진술에 의해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. 그래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 여기는 정지문이지. 그런데 찾아보세요. 잠깐 멈춰두시고 찾아보세요. 제가 아까 얘를 안 들어줬는데 그러니까
좋다 이거야. 과잉금지 원칙에서 잣대에서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 건 좋아. 근데 뭐 목적의 정당성이 없거나 수단의 적합성이 결여된 거는 특히 중요하니까 최근 판례 위주로 다시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실제 이런 기출도 사법시험에는 과거 있었어요. 어디 틀려 있는지 찾으셨나요? 자,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밑줄 치고 이쪽에다 써드렸던 겁니다. 같이 한번 그 쭉 그 판례의 이유의 요지를 읽었으면은 저도 마음이 조금 덜 찝찝할 텐데, 지금 5페이지 자료 5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있는 이 판례의 요지만이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. 결정의 의의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올해 유튜브 시작했지만 올해의 마지막 유튜브가 이 업로드예요. 옛 거.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을 새해 인사로 한번 드려볼까 고민하다가, 제가 읽고 저도 많이 인생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, 꼭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작가나 그 책 그 인물은 아니어도 이 문구는 저는 많이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보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다른 사람과 나의 행운을 비교하지 마세요. 보통은 자기한테도 로또 1등이라든지 다른 그런 행운이 있다고 하는데,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 우리한테 오지 않아 라고 많이 생각하는데,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. 그들보다 끈기가 더 있었을 뿐입니다. 가장 어려울 때에 나는 남들보다 1, 2초를 더 견딜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견딘 이 1, 2초 때문에 2022년도에 합격,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서 합격하셔서 새해에는 꼭 복 하나만 받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많이 받으시는 거는 그냥 인사치레고요. 새해 복, 합격이라는 복 하나만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더 그 기분 좋은 2022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도 유튜브는 계속됩니다.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 복 하나만 꼭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